안녕하세요. 아르트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발달 협응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어,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발달 협응이라는 말을 이제 협응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술을 습득하거나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겪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 공놀이를 할 때 공을 잡는데 손도 필요하고 물질을 봐야 되잖아요. 눈하고 손의 어떤 그 협응이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협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면은 뭐 단축키기나 아니면 신발의 끈 같은 거 묶는 거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특징을 좀 보면요. 보통 영유아라고 생각하시면, 그러니까 아주 영아 말고 한 유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5세에서 11세 정도, 유아하고 아동 정도,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아이일수록 이제 어떤 학업에 대한 성취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일상생활 같은 경우 이제 협응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물건에 이제 몸하고 이제 물건이 앞에 있으면 그 물건을 피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좀 서툴거나 그리고 속도가 좀 많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체를 좀 잘 못 피해서 이제 몸을 좀 자주 부닥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반 아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, 근육 발달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 부분이 있는데 대근육은 별 차이는 별로 없어요. 발달하는 부분에 서 대근육 발달하는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소근육 발달 있잖아요. 손을 좀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눈하고 손하고 어떤 협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왜 우리 아이 협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인지적인 기능이 좀 결함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몸을 움직일 때 어떤 계획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진단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움직임의 어떤 문제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협응 습득하고 이거를 좀 수행하는 어떤 부분을 좀 보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좀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젓가락이나 숟가락, 포크 그런 거 시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글을 쓸 때 우선 손으로 펜을 잡아야 되잖아요. 펜을 잡고 이제 눈을 이제 그러니까 종이를 보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들이 미숙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일상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하고 어떤 놀이를 할 때 내 몸을 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어떤 계획을 해서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그런 게 이제 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서 그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보이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아이는 보통 초기 발달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지적장애의 어떤 시각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병변이 내성마비나 아니면 어떤 태행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보고 이 아이가 발달 협응 장애인지 아닌지 좀 진단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그러면 혹시 동반 질환이 있다고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비운동적인 발달 지연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음성학적인 이제 소리를 발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언어 장애에서도 이제 표현 언어나 수용 언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질환을 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감별을 좀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걸 감별 진단을 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
위에서 진단 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내성마비인지 아니면 정말 협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, 그다음에 발달 전반적인 좀 광범위한 발달 장애인지 아니면 협응에만 문제가 있는지, 아니면 ADHD 같은 경우는 주의력이 산만해서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뭐 떨어뜨린다던가 물건을 좀 잘 못 잡는 건지, 아니면 어떤 협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, 그런 거를 좀 감별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상담은 감통을 먼저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감통이라고 하면 감각통합치료라고 하는데, 그 감각통합치료 같은 경우에 소근육 발달이나 대근육 뭐 다 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협응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소근육의 어떤 발달이 좀 느린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감통에서도 소근육 발달 부분에서 좀 촉진하는 부분이 있고요.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작품 활동, 뭐 그리거나 만들기 할 때 손과 눈의 협응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좀 많이 있고요. 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형 옷 입히기나 어떤 장난감을 좀 만지고 장난감을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눈과 손의 어떤 협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뭐 놀이가 됐든 미술이 됐든 감각통합 치료가 됐든 이렇게 좀 진행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아이들은 소근육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젓가락을 아이가 젓가락 사용하는 부분에서 젓가락도 유아용 젓가락 있잖아요. 그거를 좀 사용해서 아이의 눈과 그 손의 협응 능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. 종이접기 활동도 있을 수 있어요. 아니면 공도 맨 처음에는 큰 거보다는 아이가 큰 게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조그만 공 있잖아요. 뭐 틴팅볼이나 그런 조그만 공을 좀 이용해서 어떤 아이들이 몸을 좀 움직이고 손과 공을 좀 잡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서 아이가 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고 벗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행동이 느리지만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해요. 그렇게 아이가 직접 해보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거나 그럴 때 구체적인 칭찬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. 오늘은 이상으로 정말 간단하게 발달 협응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선 발달 협응 장애라고 하면은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유아에서 아동 초기 이 정도 아이들이 이런 장애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이런 아이일수록 이제 소근육 발달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부분, 또래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발달을 좀 시킬 수 있을지, 집에서는 뭐 옷 입기나 신발 신기, 양말 벗기, 신기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행동이 느려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, 그리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종이접기나 아니면 그림 그리기나 뭐 어떤 만들기 활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아이의 눈과 손의 어떤 협응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뭐 다른 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